아마 다들 군대에 있을 때 주임원사의 나이를 듣고 놀랐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헐, 저 얼굴이 40대 중반이라고? 그리고 나중에 일본에 사시게 될 때 정반대의 이유로 똑같은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헐, 저 얼굴이 40대 중반이라고? 자, 지금 저는 오늘도 빗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일본도 지금 비가 많이 오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 영상을 미리미리 드라이브 할 때 찍은 영상이기 때문에 현재 날씨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제목, 일본에 정착하게 된 후에 바뀌게 된 내 삶. 이번에도 사실 제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께서 요청해 주신 주제인데 사실 예전에도 비슷한 주제의 영상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때 댓글에는 사회생활 주제로 영상을 찍어달라는 요청이었는데 예를 들자면은 한국에서의 사회생활이 얼마나 부조리하고 변태적인지에 대한 설명. 당시에는 그 댓글을 보고 영상을 만들면은 나만 공감할 수 있는 영상이 되어버리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댓글 같은 경우에는 일본 정착 이후에 삶에서의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변화 등에 대한 요청이어가지고 저번에 요청 주제하고 잘 조화시키면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영상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하루빨리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해서 나온 변화한 부분이 아니라 최대한 심플하게 정말 제가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노력한 만큼 돌아오는 대가. 일단 저의 주업은 일반적인 샐러리맨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일반적인 회사들 다니면서 따박따박 나오는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자, 먼저 한국은 일반적으로 연봉제입니다. 그 말인즉슨 본인이 잔업, 그러니까 야근을 얼마든지 하더라도 야근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지가 않죠. 뭐 이제 생산직이라든지 시급제로 월급을 받는 분의 경우라면은 당연히 이제 일한 만큼 월급을 받으실 텐데 처음에 말씀드린 일반적으로 연봉제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야근에 대한 보상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회사들 다니시는 분들이라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은 어떨까?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당연히 한국과 다르게 야근 비용이 나옵니다.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아마 일을 하시다 보면은 한가할 때도 있는가 반면에 굉장히 바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일이 바빠진 경우에는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그리고 문득 시간을 보면은 저녁 9시, 10시. 한국에 있었을 때는 그 늦은 시간을 보자마자 갑자기 피로도가 확 쌓입니다. 얻는 것이라고는 오늘 굉장히 일을 열심히 했다라는 뿌듯함 정도? 하지만 일본에서는 야근을 하다가 시간을 보는 순간 뿌듯함과 동시에 아, 오늘은 얼마를 더 벌었다. 정말 딱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몸이야 뭐 똑같이 지치는데 본인이 노력한 부분에 대한 대가가 바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만족도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일본에서도 잔업비용을 주는 회사가 대부분이긴 한데 나오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입사 혹은 이직 전에 확실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회식입니다. 자, 한국에서의 사회생활이라면은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회식이죠.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술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술자리를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뭐 안주 먹으면서 일 얘기가 아니라 사람 사는 이야기도 좀 하면서 회사에서의 선배가 아니라 사생활에서의 그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그런 면에서 회식도 뭐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요즘은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는데 많이 없어진 것 뿐이지 없는 건 아닙니다. 네, 바로 꼰대들입니다. 한국에서 회사 다닐 때 회식을 간다고 하면은 정말 갑자기 퇴근하기가 싫어졌습니다. 정말 꼰대들도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술 먹기 싫은데 억지로 먹이는 꼰대, 이제 그만 집에 가고 싶은데 2차, 3차, 4차를 가자고 하는 꼰대,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자기 얘기만 하는 꼰대, 아무리 취하더라도 상사는 챙겨야 된다며 회사 밖에서도 의전을 따지는 꼰대, 술 먹으면서 업무로 갈구는 꼰대, 조금만 더 참으면은 빛이 보인다며 회사의 충성을 요구하는 꼰대, 남의 가정사에 관심이 많은 꼰대,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는 꼰대, 정말 참 종류도 많죠? 이런 게 한국 사회에서 가능한 이유는 회사의 후배는 내 손아래 사람이다. 기본적으로 이런 가치관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일본의 경우는 어떨까요? 일단은 회식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회식 비용도 선후배 상관없이 똑같이 뿜빠이를 합니다. 그리고 술을 먹든 물을 먹든 음료수를 먹든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본인이 회사의 선배라고 격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후배가 아니라 동료 같은 느낌입니다. 뭐 물론 일본 내에서도 꼰대가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냥 없다고 하고 싶은데 어떤 분이 있다고 하면은 뭐 있을 수도 있죠. 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운전입니다. 한국에서 운전할 때는 1시간마다 짜증을 한 번씩 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운전 유형들이 있죠. 끼어들기 얌체 운전부터 해가지고 김여사 운전, 위협 운전, 과속 운전,
하지만 양보 운전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반대로 일본에서 운전해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텐데 기본이 양보 운전입니다. 운전하면서 짜증을 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괜히 양보를 해주게 돼요. 여기서 재미있는 거 두 가지만 알려드리자면은 일본에서는 유턴하는 차선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본인의 목적지가 본인 차선의 반대편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반대편 차선에서 달려오는 차가 없거나 양보해주지 않으면은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보 운전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이빔에 관한 건데 한국에서 운전할 때 하이빔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참고로 하이빔은 안개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본래 목적은 안개가 꼈을 때라든지 날씨가 흐릴 때 앞에 시야 확보를 위해서 쓰는 게 보통인데 한국에서는 이제 눈뽕이라고 해가지고 상대 차량과 소통할 때는 썩 좋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본은 반대입니다. 내가 속도를 줄일 테니 혹은 양보를 할 테니 먼저 가라는 신호로 사용됩니다. 나중에 일본에서 운전하실 때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네 번째, 기타. 기타라고 말은 했지만 종합적으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앞서 말한 주제들을 제외하고 일본에 온 이후에 무엇이 바뀌었을까? 일단 첫 번째로 스미마생이라는 말이 굉장히 습관적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많이 듣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여행을 좀 많이 다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말이나 쉬는 날 한국에 있을 때는 그냥 집에서 TV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다였는데 제 유튜브에 외전 영상이 있는 것처럼 정말 가보고 싶은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지금 코로나만 아니면은 이미 더 먼 곳, 더 많은 곳을 갔었을 텐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밖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활기차고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음식이 빠질 수가 없죠. 뭐 유명한 음식 체인점도 많은데 그냥 동네 허름해 보이는 음식점도 알고 보면 30년, 40년 혹은 2대째 내려오는 가게들, 뭐 이런 가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 보니 어느 음식점에 가더라도 웬만해서는 만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TV 프로그램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저도 일본어를 완벽하게 하는 정도는 아니다 보니까 두 명의 개그맨들이 나와서 대화를 주고받는 만자이에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웃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어느 정도 일본어를 할 줄 안다면은 재미있게 그리고 흥미롭게 볼 수 있는 TV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대충 다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긍정적인 부분 말고 부정적인 부분도 여쭤보셨는데 제가 너무 긍정적인 부분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일본 정착 후에 부정적인 부분 정말로 딱히 생각이 안 나네요. 나중에 생각나면은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아마 다들 군대에 있을 때 주임원사의 나이를 듣고 놀랐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헐, 저 얼굴이 40대 중반이라고? 그리고 나중에 일본에 사시게 될 때 정반대의 이유로 똑같은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헐, 저 얼굴이 40대 중반이라고? 스트레스를 받아오면서 살아온 사람의 얼굴은 나중에 가면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과연 그 스트레스가 군대에서만 있을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심하이 하겠습니다.